지루한 장세 속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은 쓸만한 짤이 없어가지고 짤은 생략 하도록 하겠고 바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연설을 했었으나 경제라든지 금리에 관한 내용은 연설에 포함시키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시카고 연준 총재인 오스탄 굴스비는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기대감을 이어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롬 파월 사임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루머이지 제대로 된 출처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큰 기대는 갖지 않는 것이 낫겠죠. 고집불통 제롬 파월 이번 달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6월인데 한 번쯤 내려줄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가 하면은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주에 트럼프와 시진핑핑이가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관세 문제 관련해가지고 좀 발전이 있을 것인지.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부분적 이틀에서 3일 휴전을 제안했다라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 달러가 다시 한번 폭삭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으나 일제 양전을 했었다가 다우 같은 경우는 다시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양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마무리까지 기다려보도록 하시겠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금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은이 또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은 투자자들을 설레이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번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요. 104,417달러, 이더리움은 2,533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방향성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이어서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터지 예고했었던 대로 매수 발표를 했는데요. 705개의 비트를 샀다라고 하는데 평단은 106,495달러라고 합니다. 이전에 비해 가지고 화력이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705개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추매를 통해 가지고 한국 기업 중에는 비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 비트맥스. 이 비트맥스는 한국 회사 비트맥스지 그 마진거래소 비트맥스가 아닙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이 이번에 국내 기업 중에 비트코인 가장 많이 가진 회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얘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23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스트래터지는 적게 사는 것이 705개. 비교가 안 되죠. 어느 정도 규모로 계속해서 비트를 매입해 왔는지 대충 진작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 자, 다음으로는 나스닥의 상장사 리타 로그텍이 최대 15억 달러치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주마다 새롭게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테더사의 CEO가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밝히기를 이번에 비트파이넥스에서 7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움직였는데 해당 물량은 21 캐피탈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었죠. 이번 움직임은 그것의 일환이다. 즉 비트를 예정한 대로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해왔습니다. 100만 개의 비트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21 캐피탈 가지아. 저렇게 비트코인 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지부진한 비트코인의 가격 왜일까? 그래서 노드는 밝히기를 3년에서 5년 동안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4월부터 다시 매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장투자들이 보유한 물량이 11.9%나 되기 때문에 이들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시장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오랜만에 톰리가 나왔습니다. 톰리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자, 비트와이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95%의 비트코인 물량은 채굴이 끝났는데 이에 반해서 전세계 인구 95%는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른다. 즉 아직도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비트코인의 목표가는 15만 달러, 20만 달러, 더 높으면 25만 달러까지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본인은 금보다 비트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미래에 30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한때는 반대 아이콘으로 불렸었던 톰리, 그가 말하면 반대로 간다라고 조롱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사라졌죠. 앞으로는 정확히 미래를 내다보는 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유동성 차트 청산 맵을 보면은 대략 봤을 때 10만 5천 달러 구간 그리고 10만 6천 달러 대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흔들러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계속 갖게 하는데요.
만약에 10만 6천 달러 상당에서 올라간 후에 안착을 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LG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반면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리 9만 9천 달러 상당에 맞고 그 이후에야 반등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우즈 AI 분석가는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최근 있었던 저점 갱신한 다음에 그 이후에야 반등을 한번 기약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한편 간만에 모습을 드러낸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보면서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캔들로 봤을 때 지금 저항 뚫고 지지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뚫리지 않고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이 반복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저번 사이클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가정하에 저번 사이클 같은 경우 반감기 이후 546일이 지나고 나서 비트가 고점을 찍었다라고 하는데요. 반감기 이후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는 기간은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도 그게 반복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10월 20일 정도 해가지고 비트가 이번 사이클 고점을 찍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올해 1분기 해가지고 전 세계 국가 부채가 324조 달러에 달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법정 화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찍혀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인 즉슨 법정 화폐에 대비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무한히 상승할 수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비트코인 계속해서 초장투로 이어가도 괜찮은 자산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수익 실현 하실 분들은 수익 실현 하셔야죠. 그래야 또 투자하는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좀 팔아야 그래야 먹고 살죠. 다음으로 저번 주말 때 기대를 잔뜩 가지고 전해드렸었던 소식, 이더리움 및 솔라나 스테이킹 ETF 같은 경우는 SEC가 딴지를 걸었다라고 하네요. SEC 측에서는 경고를 하기를 해당 펀드는 ETF로서의 합법적 지위가 불확실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야, 다시 한번 스테이킹 ETF를 가로막고 있는 SEC, 아직도 현물 ETF에서 스테이킹하는 꼬라지를 못 보겠다 이건데 증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라고 본인들이 밝혔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부분 좀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중인 한 명인 조셉 루빈, 컨센서스의 대장이기도 한데요. 6개월 전에 이더리움 투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마이클 세일러와 저녁 식사까지 하면서 마이클 세일러의 전략을 공부, 더욱더 많은 이더리움을 매수하기 위해서 자본을 유치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야, 그러면 스트래터지처럼 얘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을 몽땅 매입을 해보겠다라는 것인가? 살짝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샤프링크 게이밍 신주 발행을 통해서 무려 10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힘을 좀 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눈앞에 있는 단단한 저항을 뚫어야 된다. 이더리움이 2,800달러 상당만 뚫고 올라가서 안착할 수만 있다면 3,000달러 이상은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힘을 내줘야 알트코인들이 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1억 달러 상당의 XRP 재무제표 추가 전략을 발표를 했었던 비보파워 같은 경우는 이를 위해서 bit고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네요. XRP 같은 경우는 전고를 터치한 다음에 꽤 오랫동안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체가 아니라 축적이다. 축적을 마치게 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여러 분석가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솔라나, 이더리움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라면은 눈앞의 저항 159달러 이상에서 안착을 해줘야만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여러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봉크 같은 경우 자체 아케이드 슈팅 게임 봉크 아레나를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위해선 10,000개의 봉크를 지불해야 하며 대신 게임 과정 속에서 다른 플레이어를 해치우게 된다면 보상금을 또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네요. 게임만 잘하면은 충분히 알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 마지막으로는 하이퍼리퀴드의 고래 제임스 윈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400만 달러로 1억 달러까지 만들었었으나 전부 다 결국 돈을 다 까먹어버린 제임스 윈. 트레이딩을 쉬겠다라면서
잠시 장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개가 똥을 끊지 도박 중독이 이렇게 무섭다. 금세 다시 돌아와가지고 비트코인 40배 롱을 쳤다가 청산당할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력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비트코인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 전 세계에 있는 트레이더들이여 나에게 힘을 모아줘. 한마디로 나에게 후원금을 좀 달라. 후원금을 줘가지고 내 청산가를 낮춰가지고 세력과 맞서 싸우자 라고 선동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딱 들으면은 뭔 개소리야. 얼마 전에는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불로소득만 해도 엄청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었던 사람이 이제는 청산당하기 싫으니까 돈을 달라고 미친 거 아니냐? 라고 반응을 하겠지만은 돈 버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2시간 만에 4만 달러 모금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네요. 와, 대단하다. 일각에서는 제임스 부인이 시장을 더 교란시키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를 또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호재에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광주댓을 통해서 토마토 채널 지원해주기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